네, 안녕하세요. 지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90만원짜리 자전거를 리뷰했죠. 예상했던 것처럼 댓글에는 가격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자전거 한 대가 자동차 한 대 값이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브랜드 거품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소비자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자전거는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이 질문을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암을 타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기암을 선택을 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성능보다도 이중 지출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중급 자전거를 사고 휠을 바꾸고 구동계 바꾸고 핸들바 바꾸고 안장 바꾸고 이렇게 원하는 사양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자전거도 이상하게 괴랄맞아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한 번쯤 제가 이제 페라리는 못 타도 S웍스 타막을 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한 번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신형이 나오면서 저도 계산기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만약에 내가 기변을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한번 계산을 매겨봤어요.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지금 휠셋하고 안장하고 시포스트하고 핸들바하고 구동계 이런 거를 다 처분하고 신형으로 바꾸면은 프레임은 빼고요. 이번에 신형 보니까 프레임 빼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졌죠.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전에 거 다 처분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신형 완차로 그냥 한 번에 바꾼다 그러면은 프레임까지 다 바꿔. 그러면은 기존 자전거 처분해도 추가 부담이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 계산을 하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전거가 제가 S웍스 타막 SL8 완차로 산 게 24년도였거든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2,090만원에 대해서 다시 나타났죠. 물론 안장도 3D 안장 들어가고 구동계도 스램레드 신형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도 당시에 24년도에는 스램레드 신형 해도 한 1,800만원 정도였던 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은 사실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개발비 때문이다, 그리고 브랜드 거품이다, 가격만 낮추면은 훨씬 많이 팔릴 텐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발비는 이제 풍동 시험도 하고 카본 적층도 연구를 하고 프로팀하고 테스트도 하고 마케팅도 하니까 이게 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저는 개발비 하나만으로 지금 가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산 브랜드들도 개발은 하니까요. 어떤 브랜드는 왜 훨씬 비싼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이제 판매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동차는 수십만 수백만 대를 판매를 하는데 최상급 자전거 중에서도 최상급 자전거는 최상급 로드바이크는 시장 자체가 훨씬 작죠. 적게 팔리는 제품은 개발비하고 생산비를 회수할 대상도 적죠.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브랜드, 이거 브랜드 값이야. 이거 인정하기 싫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오랫동안 쌓은 역사도 있고, 레이서에서의 성과도 있고, 프로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게 다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까지를 브랜드 가치라고 볼지 거품이라고 볼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면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이름 있는 브랜드들은 이제 아무래도 판매량보다 브랜드 가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더 많이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팔려서 흔해지면 갖고 싶은 브랜드란 이미지가 더 떨어지기도 하죠. 자전거 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제 경험상 기암을 타봤는데 의외였던 것도 있어요. 기암이라고 하지만은 더
뭐 피나렐로 같은 코로나고 같은 그런 더 사치스러운 브랜드들도 있죠. 사치스럽다는 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부담이 좀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 자전거를 타면은 그 정도 실력도 그만큼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스스로의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이 자전거를 탈 만큼 또 여유가 있고 또 잘 타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예. 또 그래서 사실 더 운동을 좀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좀 관리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더 조심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비싼 자전거가 제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예. 사람이라면은 누군가 인정해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근데 저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자전거를 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취미를 오래 즐기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였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행동을 좀 조심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예,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싼 자전거를 탄다고 더 제가 뭐 대단한 라이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빠르신 분들이 훨씬 저렴한 자전거 타는 것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2,090만원짜리 가격에는 개발비도 들어있고, 뭐 생산량도 있고, 브랜드 가치도 있고, 마케팅, 유통 모두 들어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 가격을 납득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무조건 거품이다 라고 말하기에도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돈을 내는 거는 카본 몇 그램 때문만은 아닌 거죠.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경험, 그리고 만족감, 오랫동안 타고 싶은 그런 마음, 오랫동안 타고 싶은 마음, 이거 크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른 데 눈이 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리고 그 취미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취미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300만원짜리를 타든 2,000만원짜리를 타든 같은 이유로 페달을 밟는 거죠. 자전거가 좋아서. 저는 그 마음만큼은 가격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